한국도 이렇게 힘든데 왜 다른 나라를 도와줘야 되지? 오늘은 조금 불편할 수 있는 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품어봤을 법한 그런 생각일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건 외면해야 할 생각이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의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질문을 감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성이랑 논리로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인도적 지원은 그저 일회성으로 끝나는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를 위한 아주 현실적인 미래 준비에 해당될까요? 우린 2020년을 거치면서 이 이분법적인 구분이 사실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좀 경험했잖아요. 해외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는 국경을 넘어서 순식간에 내 가게 셧다운으로 이어지고, 지구 반대편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시작되고, 매일 아침에 내가 가는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또 이렇게 직결이 돼가지고 오르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같이 경험했잖아요. 세계은행에서 보고서를 내는데 그런 보고서에서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글로벌 공급망이 아주 작은 충격 하나하나로 전 세계 물류 비용이 막 바뀌는 거예요. 막 20% 이상 급등시킬 수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강 건너 불이인데 괜찮겠다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의 문제라고 방치를 하는 순간 그 문제 해결에 드는 비용은 결국 우리의 문제가 되어서 훨씬 더 크게 청구서로 이렇게 날아올 수 있는 부메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세상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역사학자 중에서 아담 투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든 용어거든요. polycrisis라고 하는데, poly는 여러 가지, crisis는 위기. 그러면 합치면 여러 가지 위기, 복합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인데, 여러 가지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서로 증폭을 시키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얽혀 있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계속 그렇게 가열이 되는 그런 위기들을 말하는 건데, 실제로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그러니까 OCHA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최근에 이제 Global Humanitarian Overview라는 보고서를 내요. 그래서 2025년 보고서를 보면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이런 위기들 때문에 지난 10년간 3배 가까이 급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억 명 넘어선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분쟁이 한번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 기후변화랑 맞물려가지고 더 가속화가 돼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도 식량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식량의 위기가 또 생기니까 다른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이렇게 불씨가 되고 계속해서 번져가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위기가 다른 위기의 도화선이 되는 거고, 이런 도화선들이 많아서 연결이 되고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New Normal의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필요한 게 뭘까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인도적 지원을 일반적으로 소모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동의 설계로 바라보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튼튼하게 집을 지을 때는요, 집안을 다지고 좋은 자재를 이렇게 쓰는 게 비용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게 있어야지 나머지 것들을 잘 만들 수 있는 거고, 이슈가 생겨서 이게 무너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안전이랑 안락함을 즐기려면 우리는 필수적으로 좀 깔아놔야 되는 기반이 있고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적 지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먼 나라에 불안정이라는 약한 집안을 우리가 이제 방치를 하면은 결국 글로벌 비리지라는 우리 집 전체에 흔들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약한 곳을 좀 찾아다니고 보강을 하고 기둥을 세울 수 있으면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글로벌 동반 성장을 하는 게 적그름인 것 같고 가장 좀 이성적인 선택인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렇다면 이 미래를 위한 설계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대한민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 노력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외교부와 코이카를 비롯해가지고 정부 기관은 물론 있고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많은 NGO랑 기업들까지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의 기여가 단지 일회성 지출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더 큰 가치로 돌아오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결과는 소프트파워 상승과 같은 외교적 자산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안정을 되찾은 국가가 나중에 우리의 새로운 경제 파트너가 될 수 있고 미래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한국 스스로가 그 살아있는 증거가 아닐까요? 불과 수십 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일어선 경험이 있기에 이 기여의 가치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런 반론도 가능해요. 뭐 지원해봤자 중간에서 다 사라지고 낭비되는 거 아닌가? 이건 정말 날카롭고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래서 현대 원조는요, 무엇을 주느냐보다 그거를 어떻게 주느냐에 훨씬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 중에 에스터 더플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연구가 보여주는 걸 보면은 과거처럼 물건을 그냥 던져주는 방식보다는 현금이나 바우처를 직접 지원하는 게 수혜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현지의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엄격한 모니터링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성과 평가 시스템은 당연히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현대 원조의 목표는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스스로 작동하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메인 포인트예요.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내가 뭐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첫걸음은 바로 여러분의 관점 전환인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그저 외면할 대상에서 이해를 해야 할 시스템으로 인식을 조금 이렇게 그게 변화를 시켜주는 시작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명한 정보 소비자 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냥 감성적으로 기사로 나오는 내용만 보고 막 그런 게 아니고 팩트랑 데이터를 통해서 현장의 본질을 좀 보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민으로서, 우리가 다 시민이잖아요. 목소리를 내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결국 우리 사회랑 경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무관심으로 가다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뭐 비용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인도적 지원은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요? 분명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 결론을 아실 것 같은데요. 남을 위한 일방적인 어떤 희생은 아니잖아요. 결국 전 세계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가 복합 위기가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미리부터 다른 곳을 생각하고 그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면은 결국 나와 우리의 공동체가 있는 거고, 그건 현실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인도적 지원은 결국 미래 준비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글로벌 시대에 우리의 지속 가능한 안보는요, 국경 안에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국경 너머로 전 세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고, 우리가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진정한 그런 글로벌한 부분들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21세기의 대한민국 시민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계속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21세기에 어떻게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가지고 꼭 한번 댓글로 아이디어를 공유를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함께 타일러볼까요? 끝까지 재밌게 잘 봐주셔가지고 꼭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요. 요것도 재밌고 요것도 재밌어요.